우리 전통 문화와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이 설날에 고향 가시는 분들은 손가락 하나 둘 꼽으면서 올해는 일찍 가야지, 몇 시가 좋을까 궁리하고 또 그러시겠죠. 그런데 고향 사는 친구가 또 전화를 해댑니다. 글쎄 언제 오는데, 시방 고향에 그냥 출렁다리가 새로 생겨가지고 산봉우리 걸어서 그냥 건너당긴단 게 아찔려. 관광객들 찾아오고 지금 명무려 시방 난리 났어. 어서 와. 네, 고향의 새로운 자랑거리가 된 출렁다리 소리에 기대도 하면서 이 친구가 부탁한 말이 신경 쓰입니다. 거기 있잖여, 이번에 내려와갖고 출렁다리 타령 한번 만들어주란 말이요. 그 주제가로 한번 써보게. 네, 이 설날이 다가오니까 이 고향 가는 길 이런저런 이야기가 아주 풍성하겠죠. 임정란 명창의 소리로 경기민요 방아타령 들어봅니다.
사랑채 뜰하게, 오랜 우리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뜰하게 자리입니다. 예전에 설날치나 정월 대보름 때 내 더위 내 더위 하면서 이 더위 팔기 습속이 있었죠. 겨울엔 미리 한여름 무더위를 팔아 넘기고 여름날 시원하게 지내겠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설 명절 무렵 바보사려 바보사, 이 바보 파는 습속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골 덕평 아재가 이 소리 듣고서 당장 한마디 하시네요. 어이야 상일이 조카, 바보사시오 바보사. 그러다가 뺨 맞아. 누가 바보를 산단가? 암요. 누가 이 바보를 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옛 선비들 설명절 무렵 바보 사려 노래 했다고 합니다. 한자로 매치해사라고 했는데요. 잠깐 이 조선 중기 명신 장유가 남긴 바보 사려 노래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설날 전에 아이들이 바보 사려 외친다. 노인이 불러서 그 바보 나한테 팔거라. 인생살이 잔꾀나 재주 부릴 필요 없더라. 온갖 재주 다 부리고 꼼수를 써도 근심 걱정만 늘어나더라. 아이야 그 바보 나한테 팔거라. 네, 우리 풍속의 더위파라 습속은 뚜렷하게 남아 전해지만 바보사려 풍속은 선비들 글을 통해 전해왔거든요. 원래 중국 오나라에 그런 이 바보사려 습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설 명절이 오면 바보사려 노래를 하며 잔꾀나 꼼수, 이 잔머리 쓰는 거 버리자. 아무리 잔머리, 잔꾀, 재주를 다 부려봐도 근심 걱정만 늘어가고 자기 자신을 해치기도 하더라. 차라리 바보같이 사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역설을 말해주는 셈입니다. 올곧은 지혜는 서로를 살리지만 사리사욕, 잔꾀는 등불이 기름 태우듯 자신을 태우더라. 너무 영악스럽게 살지 말라는 바보사려 습속 잠시 돌아봤습니다. 자, 강원 도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 그리고 김계원의 옥류김이 함께한 황금산의 백도라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족 만화경. 조선시대 5살 때 세종을 만나 5세 신동 소리 들었던 매월당 김시습은 버려진 사육신의 시신을 수습해주기도 했고, 시인으로 떠돌이 스님으로 아이들한테 바보로 놀림받고 살기도 했는데, 당대 최고의 석학인 대제학 서거정과 이런 이야기도 있었겠다. 다섯 살아, 5살. 나랑 놀자, 5살. 아이고 이게 또 누구들이야? 아이 5살이 뭐야? 매월당 선생님 해야지. 아, 맞다. 매월당. 놀자. 5살 매월당아. 아이 그렇지. 너 일하다 이거 잡혀간다. 아유 비켜 좀 일 좀 하자. 매월당은 5살짜리. 아 저리 좀 가리. 너 니들 때문에 내가 혼나. 아이 이놈들아 5살이고 10살이고 아이고 내가 그냥 못 살겠다. 매월당은 5살짜리. 칠골아범은 45. 야야 거기서 칠골이가 왜 들어가 이것들아. 아유 자보다 그냥 확 그냥 아유. 매월당은 5살. 칠골아범은 45. 이놈의 아유 잡히기만 해. 내가 니들 친구야. 아이고, 와쇼 대제학 영광 와쇼. 아이고 이래 어쩐다가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는데. 아이고 대제학 영감이 와버렸으니 뭐라도 사와야 지지든가 볶든가 할 거 아니에요. 아유, 그냥 내놔. 아, 누가 맹인의 손가락 지리랬나? 아이고 손가락을 지지라고요. 아이고 지금 대제학 날이 오셨는지 일을 어쩐단가요. 아이고, 나물이는 됐지. 나 몰라. 아, 우리 맹인의 나물 맛있더구만. 어이, 대제학, 여기는 웬일이신가? 나물 먹으러 왔겠는가? 인물이라면 모를까? 궁중 인물 다 잡아먹고 날 잡으러 왔나? 그럼 내가 궁중인물이 아니라 상중인물이겠네. 얼씨구, 궁상각치우로 노는구만. 종묘제사는 궁상각치우로 지내고 원각사에서 금강경으로 제사 지낼 모양이지. 도성원에 원각사 세우는 게 뭐가 대수이겠는가? 그 500리 넘어 오대산에도 상원사 짓는다면서. 호호호, 이 친구 다 알면서 구함을 받으셨다네. 상원사에서 동자승에게 구함을 받으셨자는가? 은혜를 갚겠다. 이래서 내가 중이 되려고 그래서 이래서. 이래서 중이 되겠다니. 매월당, 그게 무슨 소린가? 수양대군 그 주상 만나면 나무아미타불 어미아미타불 일체중생 탐진치 주상중생 탐진치. 어허, 주상중생 탐진치라니. 이 사람아, 불벼락 떨어질 연불일세. 아, 내가 중이 돼야 수양대군 주상 만나면 내 앞에 매월당 큰 스님 오셨습니까? 참회합니다. 아, 이럴 거 아닌가? 왜? 왜? 아, 이 사람 매월당 도첩도 없으면서 땡초 흉내내면 군대로 끌려가네. 아, 수양대군 주상께서 그런 허명을 내리셨구만. 자, 그럼 대제학이 스님 도첩 하나 만들어 주소. 내가 머리 깎아주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전 남양주 불암사 들어가서 머리부터 좀 깎아야겠네. 그 한양 원각사 대문 여는 날 불러주게. 내년이나 돼야 원각사 세워질 거네. 매월당, 설마 그날 올 생각은 아니겠지? 대제학 서거정이 날 쫓아내진 않겠지. 종 주려고 원각사 만들었다니 종을 한번 쳐줘야지. 수양종 사육신 종. 거기서 또 사육신인가? 그래, 나 부끄럽네. 살아서 그 벼슬 쓰고 그 무릎팍 밑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 그래서 이름저름 다 도망가면 자리 혼자서 궁궐 열고 불 떼고 고기 지지고 경을 읽을 건가? 생육신 매월당? 가시에동 골수북 덮인 청석바위를 누가 앓고 조생딸이 눈썹 찡그려
달빛 내린들 누가 하랴. 바르란 정삭바위야 개 있거라. 가시덩굴 쓴 채로 한양 나들이 무겁구나. 만길랑 떨어지 서기버섯 맛을 알까. 전둥 먹고 비바람 쓴 서기사였니야 알까. 봉황이 조롱에 갇히고 다고리가 난다 했지. 만백성 밥상에 닭고기지 봉황고기겠는가. 어쩐다요? 이 밥상에 닭고기도 없는데, 아이고 대장 날이 샌내가 바들바들 떨려가지고, 아이고 참. 밥상 돌아 눕겠네. 됐네 됐어. 아이고 저기 대장 날이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 들려도 절대 놀라지 마시고 그냥 드셔요. 바깥에서 왜? 동네 아이들이 시도 때도 없이 몰려와가 소리치고 놀래대고 그런 단계요. 오면서 들었네. 내 월당은 5살. 아유 이 사람까지. 자넨 몇 살인 줄 아는가? 아이 자네 5살보단 못하지. 세종대왕께서 자네를 5살 때 불러보시고 5세 신동이라 했자는가. 내 월당은 5살! 5살짜리 나랑 놀자! 그래 난 5살짜리다. 나 또 왔지? 아이고 그래 어디 없고 놀아보자. 아이고 저 녀석. 네, 세종 때 5세 신동이라 불렸던 김시습, 사육신을 추모해 생육신으로 불렸던 매월당 김시습. 오늘은 서거정과 일화를 한번 엮어봤습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선은혜, 신범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기종 명창의 소리로 서도창 별조 공명가 들어봅니다. 이때여 공명선생은 노숙과 한 가지로 남병산으로 올라가 칠성단을 몰제 지세를 상탁하고 동남방적 토로단을 못해 방위는 24장이요 1층고는 3척인데 매일청 3척씩 고난구척이로다. 동서사방을 응하여 기호를 표하였으되 동방칠면에는 청렁기요 서방에는 백곡이요 남방에는 주작기요 북방에는 현무지상하고 중앙에 황기고자라 오방기치를 동서사방으로 자르르르 버리어 곤고 공명은 동지딸 20알 갑자일에 머리 풀고 발 벗고 단전에 내도하여 노숙 불러 이른 말이 자경은 본진으로 먼저 돌아가여 주공군을 상대하고 용병이나 잘하소사 양이 지금 비난바에 만일응함이 없을지라도 괴희역에 아지를 마오 노숙은 청령하고 본진으로 돌아가고 그때 공명선생 단에 올라 앙천앙축하년 후에 붉은 사면 용봉기에 한실모사 제갈량이라서 부지고 바람 소식을 기다릴제 청령주자 양깃발이 현무지상 수레방으로 펄펄펄 왕래하니 동남풍일시가 분명하다.
그때 공명 생각하되 이미 바람을 얻은지라 내 몸을 구하리라. 산발 도선한 채 학창이를 걷어안고 배우선을 손에 들고 오강변으로 나려를 가니 강천이 여왕 새별이 둥실 떴다지는 달이 비겼난데 오강옥이 메인 배에 상산 조자령이 앉았다가 선두에 뛰어내려 읍하는 말이 선생은 예방군 중에 안녕히 다녀오시며 동남풍은 무사히 빌어 계시나니까. 그때 또한 공명반기여서 자령의 손을 잡고 양은 잘 다녀오거니와 현주무사하며 제장군졸이 다 태평하며 무사하뇨. 자령 함께 배를 타고 오강으로 저 떠나가니 창강신선이 그 아닐런가. 그때 공명은 자령으로 더불어 하구로 돌아갈 때 그때 주유 노숙다려 이른 말이 공명의 말이 글러도다. 공명은 제아머리 상통 천문 하달지리 육도삼약을 부불능통할지라도 갑자연월 방금 윤동주시에 동남풍을 제어이 필수가 있나. 그때 노수 여자오대 공명의 재략을 보니 허날 사람 아니오니 잠깐 기다려나 보사이다. 말이 맞지 못하여서 풍운이 대적하여 모진 구름은 뭉게뭉게 내성병력은 우르르르르 바람은 지덩치듯 불며 빗방울은 뚝뚝뚝 떨어지니. 뿌리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김희아 리포터가 오늘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위례역사문화연구회 대표 이사 겸 한국문화재 지킴이 단체 연합회 상임이사인 오덕만 대표님이 위례역사문화연구회 활동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그 위례역사문화연구회는 1999년도 9월에 처음 설립이 되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한성백제 역사와 문화가 깃들어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주민으로서 살면서 그 문화재라든지 문화유산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이 널리 확산되어져 있지 못하고 해서 좀 더 우리 역사를 바로 알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 일들을 해보자 해서 시작했던 게 이제 위례역사문화연구회라고 하는 연구의 모임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활동과 사업들을 전개해오다가 지난 2013년도에 사단법인 문화살림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이제 비영리 법인 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주 사업이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활동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 지킴이 활동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다양하게 송파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 그리고 넓게는 이제 경기도 영역까지 확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화유산 교육 활동, 문화유산 활용에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문화재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자발적으로 나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인식 하에서 좀 시민운동 차원으로 전개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조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 그런 조직이 기반이 돼서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문화재로 인해서 자긍심을 갖고 문화재로 인해서 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관계까지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보다 보니까 같은 인식을 하는 주변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례 역사 문화 전통을 찾고 있는 오덕만 대표님. 과연 우리 문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같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유산 또는 문화 이런 것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생활의 습관, 관습이라든지 또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져 있을 때 전통의 어떤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우리의 그런 삶의 형태나 모습이나 우리가 만들어낸 것들이 모든 다른 인류에게 행복을 주고 또 평화로움을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밝은 사회가 되어지고 또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가치를 찾아내고 있다라면은 이것을 널리 확산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전통 문화에 힘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단지 과거의 옛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한다라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정말 세상에 이런 힘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전통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더 잘 다듬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할 것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위례 역사 문화 이 전통을 찾고 있는 오덕만 대표님 문화예술인 한마디 코너에서 대표님의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쟁산조 들어봅니다. 박종선유 아쟁산조를 이태백의 아쟁, 박한영의 장구장단으로 들어봅니다.
고향 나루터, 우리 향토와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오늘은 저 강원도 속초시로 가봅니다. 동해 바다를 끼고서 언제나 동해 일출을 바라보며 바다로 나선 어부들의 고향 속초 청호동의 아바이 마을도 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설맞이 준비로 아주 부산할 텐데요. 이 청호동 아바이 마을에 반세기 넘게 이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실향민들이 모여서 65년 넘게 마을을 이루며 살아왔으니까요. 자, 지금은 실향민 1세대 분들이 연로해서 몇몇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실향민 2세대들이 서로 뭉쳐서 속초 발전에 앞장서면서 실향민 부모님 소망을 이루고자 통일 염원으로 뭉쳐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초시 청호동 아바이 마을은 통일의 전진기지다 말들 하더군요. 이 설 명절을 앞두고 도시로 나갔던 자녀들이 아바이 마을로 돌아오고 있을 텐데요. 그 아바이 마을에 명물이 있습니다. 바로 속초 구수로와 신수로를 이어주는 반달 같은 금강대교. 이 금강대교 걸어가면 설악산도 보고 또 동해 일출도 보면서 멋진 바다 풍경, 이 청초호 풍경 한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속초 아바이 마을에 가면 북녘 고향 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바이상, 이 동상 앞에 발걸음 멈추게 되는데요. 마침내 시작된 이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도 빌면서 속초 분들은 목요일부터 청호동 바닷가에서 2018 붉은 대게 잔치 연다고 합니다. 이 속초 붉은 대게 축제에서는 만나게, 푸짐하게, 행복하게를 내걸고 속초의 수산 명품이기도 한 속초 붉은 대게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거저 좀 보시라요. 우리 속초가 말입니다.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가 터져가지고 멍멍거리지 말고 날래 어서 오시라요. 행복 속초 하루면 다 압니다. 날래 오시라요. 네, 고향 나루터 오늘은 강원도 속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유지숙 명창의 소리로 북녘 어부들의 노래 술빗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내 술비가 내 술비냐
만선이다 우리 배가 만선이다 어영차 술비로다 어야디여 어구야디여 자 어구야도 거야 어여자디여 자 어여자디여 자 어영차 술비로다 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유영대 교수님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설 명절이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설날은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네. 근데 설날 하게 되면 아마 우리 남상일 명창도 그렇지만 세뱃돈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떡국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저희 해외에 계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그런 오히려 설 풍습을 더 고스란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가서 한 1, 2년 산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그 한인타운에 가면은 설날이 되면은 이 가게 앞에다 떡국 무료라고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설 명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스럽게 오히려, 느꼈는데 네, 그분들이. 우리 해외 동포 여러분들 설 명절인데요. 정말 우리 민속 아름다운 풍습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지금 벌써부터 설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유영대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전통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영대 교수님께서는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으로 우리 시대의 창극 많이 제작해 오셨는데요. 그중에 청,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산불 등 다양한 작품들을 올리셨습니다. 아마 우리의 고전, 우리 전통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크셨을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마음이 더 클수록 우리 전통에 관한 고음반 아마 더 깊게 좀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뭐 SP 음반, LP 음반, 뭐 축음기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네네.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SP, 뭐 LP 했는데 이게 숏 플레이 뭐 이런 네네. 의미도 있고 네. 다양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 이제 이동백 명창, 근대 오명창 중에 톱으로 네. 꼽히시는 이동백 명창 오늘 이야기 또 해주실 텐데요. 네, 이동명 명창 이야기를 조금만 좀 풀어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은 이제 19세기 중반, 그러니까 1867년에 충청남도 서천에 가면은요 비인면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도만리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동백정이라는 좋은 정자가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이동백 명창을 기리기 위해서 세운 정자예요. 네. 그런데 어떤 이분은 이제 어려서 서당에 들어가서 한문 공부를 했는데 한문 공부보다는 옆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사람이 노래하면 그걸 노래로 금방 옮기는 거. 우리 남명창도 흉내라면은 뭐 저갈 텐데 이분도 그러신 분이었어요. 이 성대모사 같은 거. 성대모사를 너무 잘하시고 야. 그 옆에 중간에 소리하시는데 어떨 때 보면은 그분 소리보다 더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게 활약을 하셨었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주로 충청도에서 쭉 소리를 하다 보니까 충청도 소리는 조금 맛이 좀 떨어지잖아요. 진한 맛이. 네, 담담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라도로 내려와 가지고 이 김세종 선생이라는 동편제 그 춘향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한테 소리를 배우면서 동편 소리를 같이 갖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소리 자체를 정말 아주 멋들어지게 하신 분인데 특히 그중에서 적벽가를 잘하셨고 네. 심청가도 잘하셨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김세종 문화에서 춘향가도 잘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 것들은 고음반으로 남아 있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춘향가 자료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전집 가운데 조금 들어있는 걸로 확인해 보면 역시 참 당대 최고 가는 명창이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이동백 명창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점이 네. 이 고종 임금에게 벼슬을 제수받잖아요. 그렇죠. 통정대부 네, 네. 정삼품의 그렇습니다. 벼슬을 제수받는데 네. 지금으로 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이통정이라고 그래서 이통정이라고 부르거든요. 별명이요. 통정대부는 우리 시로 지금 생각하면은 아마 문화부 차관급 정도 되거든요. 이야.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진짜 그 벼슬을 주시는 건 아니고요. 명예. 예, 명예로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임금님이 보통 만나는 사람은 벼슬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는데 그냥 이분들은 이제 벼슬도 없고 그래서 임금하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임시로 내리는 벼슬이에요. 그걸 가자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도 워낙 잘하시니까 통정 벼슬을 내리셨어요. 네. 이분은 그래서 아주 멋있게 갓 쓰고 한 두루박이 입고 가서 고종 앞에서 이렇게 판소리를 직접 들려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뭐 정말 뭐 말할 수도 없이 전 국민이 아우르게 되었고 임금님 앞에서 소리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국창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명창도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임금님한테 가서 소리했다 그래서 국창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근데 그 당시 워낙에 이렇게 소리를 잘했기 때문에 어전에서 소리했다. 어전광대다. 이통정이다. 뭐 또 송만갑이나 김창완이나 이런 분들도 벼슬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동백 명창이 특히 아주 귀한 벼슬을 받으셨던 거죠. 네. 야, 정말 그 당시 제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네. 참 살아봤다면 정말 이동백 명창을 롤 모델로 삼아서 또 소리 공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원래 우리 남명창도 열심히 소리 잘하잖아요. 또 학습도 좋고. 이동백 명창 말씀하시다가 또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우리 남상일 명창 같은 경우는 뭐 소리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옛날에는 가난했고 그 소리 가르쳐 주신 분이 뭐 너무 먼데 살고 있고 그리고 가서 뭐 머슴일 같은 거 해주고 이렇게 소리 배우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악조건이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최고의 명창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비하면은 사실 우리 남상일 명창 같은 경우는 제도적인 교육 속에서 들어와서 배우고 싶은 선생님 골라가면서 배우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편하게. 그렇죠. 옛날에는 소리 한바탕 배우려고 그러면 보통 3년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교육제도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6개월이면 보통 한바탕을 떼고 이제 물론 그거 자기가 학습하는 것은 또 더 해야 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어떻든 그래도 대단히 천재적인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이동백 명창에 관한 일화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일화가 정말 많아요. 이분이 그런데 뭐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네. 이분이 새 타령을 정말 잘했거든요. 명곡이죠. 아주 명곡이잖아요. 네. 그렇죠? 소리 그 새 소리 흉내며 이거 뭐 말할 수도 없이 잘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람들이 춘향가를 하는데도 새 타령 불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가를 부를 때도 새 타령을 하셨고 심청가 할 때 물론 새 타령을 하셨고 적벽가의 새 타령이 여기저기 근데 그 민요 새 타령 같은 느낌도 들면서 또 그 자리에 이면에 맞게 그 자리에 어떤 관객이 있느냐를 잘 판단해 가면서 즉흥적으로 하는 이것에 굉장히 뛰어났던 분이에요. 새 타령 하나 가지고 온갖 사람들을 다 장악했던 그런 분이기도 하고 또 뭐 어디에 가다 보면은 이제 노래나 이런 것들이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조금 구성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그 구성원을 갖고 노래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남명창도 그거 정말 잘하잖아요. 흉내 내는 거요. 아마 그런 것들을 갖고 우리가 아마 좀 진정한 광대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네. 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보죠. 이게 이제 SP 음반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료가 이게 스크래치가 좀 나가지고요. 네. 좀 찌직찌직한데 저는 박사 논문을 쓸 때 이 소리를 갖고 바로 요 대목을 박사 논문에 인용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때신 목사 방훈일국년지야 무슨 줄 모르고 아버지란 말이 웬 말이 나는 아버지는 말이 없어. 예, 이거 한번 보니까 네, 이거 심청가네요. 그렇죠. 심청가 지금 분야상봉 대목이잖아요. 네. 이거 보면 높은 소리로 잘 올라가고
낮은 소리는 낮은 중화성도 좋고요. 네. 그 특징이 나는데 문제는 다만 이게 스크래치가 많이 있어가지고 찌작찌작 하는 소리가 요게 이제 음반을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이렇게 바늘이 쇠 바늘이 두툼한 바늘이 훼손시킨 거거든요. 네. 보면 잡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은요 이게 전문가가 들어도 사실 판별해내기가 좀 어렵죠.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우리 또 이 서기철 국장님께서 또 그리고 또 우리 김병준 작가님께서 두 분께서 합심을 하셔서 네. 복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들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어떻게 또 복원이 됐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맹이 아리리다 소맹 발작이 박혀요 이십여시 후에 김행하고 나의 40장근도로 혀주기 읍사와 소명의 차가 명산의 산재 몰고 외아치성으로 공을 들여 나은 게 심정이 온대. 네. 야, 이렇게 또 복원이 되니까 아까 이런 잡음들 네.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잘 들리는데요. 저는 지금 입을 다물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그 스크래치는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게 정말 이동병명창 소리가 이랬구나라는 거를 더 확인할 수 있고요.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녹음 상태가 그렇게 초음기판, 유성기판으로 듣다 보면 속도가 일관적이지가 않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은 요 대목은 중무료라니까 속도를 조금 더 늘리셨네요.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현대 소리하고 맞추니까 더 좋고 마치 눈앞에서 네. 이동명 명창이 소리하고 있고 그리고 장구 반주는 그 옆에 있고 어떤 분이 추임새까지 하고 있네요. 그 전에 들을 때는 이걸 확인을 못했는데 이렇게까지 좀 우리 제작팀의 서기철 국장님 또 김병준 작가님한테 아주 저는 특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절을 하고 싶을 정도인데요. 네. 네,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음반 혹시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두 분께 의뢰하시면 아주 깨끗하게 복원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도 드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 전통 시대에는 인생도 짧고 예술도 짧았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면 그건 이제 소문으로만 누가 목청이 어떻게 좋았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이런 자료가 이렇게 남아있게 된다면 진짜 전설의 명창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살아나서 우리한테 부활해가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과연 예술이라는 게 길다. 이걸 느낄 수 있겠고요. 아마 우리 남상일 명창은 조금만 연습하면 또 이동백 명창 흉내로 금방 또 이렇게 또 인기를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판소리가 어떻게 흘러왔고 판소리의 과거 모습을 이 음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우리 또 서기철 국장님, 김병준 작가님께 소리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또 올리고 싶습니다. 저도 감사의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연구하는 사람으로서도요. 네,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 국문학자이자 또 판소리 연구가이자 또 여러 이 창극 또 공연예술의 또 예술 감독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유영대 교수님 모시고 고음반 그중에서 이동백 명창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동백 명창의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교수님 다음에 또 시간 허락하신다면 또 한번 모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숙선 명창의 갈금 병창으로 흥보가 가운데 흥보 제비다리 고친 대목부터 들어보면서 우리 것 우리 전통문화 예술을 소리길 따라 찾아본 전통으로 소리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때요 흥보가 형님한테 쫓겨나 근근히 살아갈 적에 도승이 내려와서 집터 하나를 잡아주었겠다. 흥보가 좋아라고 100배 살해한 년 후에 있던 움막을 뜯어다가 그 자리에 집을 짓고 살아갈지 살아갈수록
살림이 차차 나아지거날 흥보가 하도 이상하야 하루는 집터 글자를 붙여보며 놀아보았다. 유세황금누 꾀꼬리 난 노래하고 이화 백설향 나비를 얹어 춤춘다. 유장유속 얽힌 체주 내 집보다는 더난 산양자치 우남소린 또 나한테를 얻었도다. 집은 방장 세라는데 서로 이기는 비웃비웃 서초도 오군 우군 나가는 어디 있어야 그냥 살겠지. 대싱아 따지러 그르바르라 누에가 있어야 뽕을 따지. 배가 이리 고팠으니 이거를 먹소서. 먹을 것이 없었으니 어이 개규를 기를 쓴가. 사모를 동풍방초심 사모를 동풍방초심 비금 주소가 질길지 강남서 나온 제비가 먹음막을 따랐더니 강보가 보고서 좋아라. 헌갑다 내 집이 무엇을 갖다고 이르랴. 소박한 세상 인심 부인만 추세오고 험악한 예산 중어 찾아주리가 방부원대 영부를 부빈 그런 허각을 다 버리고 마을 먼 웅마각집을 찾아주니 반갑구나. 그래도 성주라고 남남 재성 허량할 때 좋은 흙을 물어다가 저 마을에다가 집을 짓고 아르라 새끼를 까서 물어다가 먹이면서 자고 즐기더라. 하루는 뜻밖의 제비 한 쌍이 날아들거날 흥보가 보고 좋아라고 반갑구나 저 제비야. 고루고각 다 버리고 궁벽강촌 박응보 운막을 찾아드니 어찌하니 반가우랴. 흙지함지하야 새끼 3마리를 깎았다. 먼저 깐 새끼는 날아가고 나중 깐 새끼가 날기 공부에 힘쓰다가 거중에 뚝 떨어져 다리가 착각 부러지니 흥보가 명태 껍질을 넣고 당사시를 구하여 칭칭 동여매주며 부디 죽지 말고 멀고 먼 만리 강남을 부대 평안히 잘 가거라.